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원소로 갖는 건 결국은 사인 함수의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의 함수값이니까 이걸 단위원상에서 관찰을 해보면 단위원 위에 점에 y 좌표를 원소로 갖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분자의 형태가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 이상의 짝수라고 봐도 되겠죠. 0 포함한 짝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잖아. k는 어차피 AK 할 때 정해줄 거고, 즉 집합의 이름을 정할 때 k는 정해줄 거니까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0파이나 2파이나 4파이나 6파이나 이런 것들을 k 등분하자 라는 얘기인 거죠. k는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예를 들어보면 0파이나 2파이나 4파이나 6파이나 8파이나 이런 애들을 3등분하면 3등분했을 때 3등분의 위치 0파이든 2파이든 4파이든 3등분의 위치 고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120도, 240도,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인값 y좌표는 2분의 루트 3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아니면 0밖에 없는 거죠. 2파이어도 마찬가지고 4파이어도 마찬가지고 6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을 3등분하게 되면 y좌표는 세 종류가 나오나요? 그게 각각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0과 2분의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참이죠 이거는. 이건 머릿속에서 나눠지시죠? 이거 3등분도 안 되진 않을 것 같고. 니은 1이 집합 AK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K의 개수는 22개냐? 그러니까 0 이상의 짝수를 K 등분하는데 1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1이 포함되려면 기본적으로 몇 등분을 해야 돼요? 4등분. 즉 4의 배수 등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죠? 4등분을 해야 1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8등분도 되죠 물론. 12등분도 되고 16등분도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K는 그냥 4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인 4의 배수는 22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24개에서 2개 빼시면 22개 맞죠? 100까지 하면 25개니까 100을 빼면 24개잖아. 근데 4, 8 2개 빼면 22개잖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제가 어렵다고 느낀 건 여기까지 쉬워. 디귿 때문에 어려워요. y좌표의 종류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11개요. 11개 나온다고. 근데 나는 니은이 디귿을 올바르게 판정하는 힌트였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그때 당시엔 잘 몰랐는데 NAK가 11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당시에 난 느끼지 못했다고. NAK가 11인 거를 내가 처음으로 떠올린 건 놀랍게도 20등분입니다. 니은에서 2를 포함시켜서 내가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디귿에도 2를 포함시켜서 나누면 20등분이 됩니다. 아니 이제 y좌표 11개 해야 되니까 원을 20등분한 거 상상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4분원이 5등분이잖아요. 그럼 1, 4분면에서 y좌표가 0일 때 하나, 그지? 첫 번째 4분원에 5등분점에서 하나, 두 번째에서 하나, 세 번째에서 하나, 네 번째에서 하나, 1일 때 하나, 총 5개가 나옵니다. y좌표의 종류가 그렇다고 왼쪽은 볼 필요 없어요. 동일하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럼 아래쪽을 보면 되는 거잖아. 내 말 듣고 있냐? 그지? 5개, 6개다. 5개 아니야. 6개. 그림 그려줄게. 나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리니까. 실제로 20등분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거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분원을 그냥 5등분하면 20등분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여기 기준점 잡아놓고 얘를 5등분하기만 하면 이 사이 점을 몇 개 찍게 돼 있어요? 4개를 찍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y좌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온다고. 근데 이쪽은 카운트 할 필요가 없어. y좌표가 동일할 거니까. 이쪽도 볼 필요가 없죠. 이쪽하고 똑같을 거니까. 그럼 아래쪽만 보게 되면 얘는 세면 안 되죠. 겹치니까. 나머지 이 5개는 다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추가로 나오죠. 그래서 11개가 나오는 게 K가 20이 있다는 게 먼저 떠올라 버려서 난 이것을 틀리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20을 먼저 떠올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할 것 같냐면 원을 11등분하는 거 먼저 떠올리고 22등분하는 거 떠올려서 33 맞네, 이러고 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러고 틀릴 것 같다. 11등분하면 진짜로 y좌표는 11개겠죠. 그죠? 그 다음에 22등분은 22등분 할 필요 없어요. 반원을 11등분하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이때 반원을, 오른쪽 반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우측 반원을 11등분하면 y좌표가 10개, 11개, 12개 아니야 그러면? 11등분이요? 22등분 맞나?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20등분은 확인이 됐잖아요. 20등분 확인이 됐으니까 이쪽에 있는 반원을, 왜냐면 y좌표를 세는 거니까 얘를 11등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10개의 점을 찍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 왜냐면 시작을 여기서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쪽 반원만 세서는 어차피 의미는 없는데, 왜냐면 아래쪽으로도 나올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등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11등분하게 되면 10개의 점을 찍어야 되죠. 근데 5개씩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씩 찍어요. 여기 가운데 못 찍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등 간격은 나 잘 모르겠어. 죄송해요. 예. 나는 괜찮죠? 나는 괜찮잖아. 6개냐? 안 괜찮네. 다섯 개 맞죠? 예, 등 간격까지 나 잘 모르겠다고. 그냥 아무튼 5개만 던졌어 그냥. 알겠지? 예. 그러면 여기도 되겠죠? 등분을 한 거니까. 예. 여기도 되겠죠? 지금 뭐 한 거냐면 위쪽에 있는 반원을 11등분 한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도 똑같은 라인에 점을 찍힐 거니까 여기도 5개 찍히고. 등분 4 던진 지 오래예요. 이렇게 찍히겠죠? 그럼 22등분이 된 상태죠? 그죠? 여기서 y좌표 해보세요.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반원에 있는 저 동그라미 개수만 세면 되거든요? 11개죠? 그럼 왼쪽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좌우대칭 구조일 거니까. 그래서 이 11을 만족한단 말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K로 생각되는 게 11하고 22하고 이게 먼저 떠오르는 학생은 이 33을 보고 너 맞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근데 나는 20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 처음에 나 그 이유를 몰랐는데 니은 때문에 20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니은을 잘 판정하면 디귿을 틀리지 않게 해주지 라는 이런 복선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니은을 잘 판정해놓고도 저처럼 이를 포함해서 나누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걸 11, 22 세보니까 33개 딱 맞거든. 그러면 졸라 확신을 하면서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맞았다 이렇게 채점할 때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F 우리 풀던 걸로 가서 F90 이거는 사실 질문을 안 해야 되는 문제인데 말이죠. 이거 그냥 선대칭 이동 문제잖아요. 도형의 이동에서 이미 끝났어야 되는 문제다. 예.
자, 오늘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질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항상 제가 최단거리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펴는 거예요. 펴는 거. 알겠죠? 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을 펴서 최대한 일자에 가깝게 만들어야 최단거리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배를 이렇게 선대칭을 시킨다, 이런 관점이에요. 사실 도로의 두께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좀 있죠. 왜냐면 이론적으로 도로의 두께는 폭은 무시한다고 해놓고 저렇게 두껍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를 도로라고 볼게. 폭 무시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도로라고 보고 문제를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대칭시킨 위치는 대충 이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 합동해서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 같을 거니까 이제 저거 쓰지 말고 왼쪽에 있는 거 쓰자, 이런 관점이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건너편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안 똑같아 보이는데 이 정도 하면 똑같으려나? 좀 길어진 느낌인데 근갑도 하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랑 똑같다.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구해야 되는 걸 얘를 이렇게 펴가지고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단거리는 당연히 이거 일직선을 이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얘가 300이다 이런 얘기였고, 여기서 여기를 연결해주고 여기서 여기를 연결해주면 이게 전부 다 x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사실 뭔지 모르지만 여기랑은 똑같을 거고, 이 각도도 뭔지 모르지만 여기랑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무엇이다? 120도다라는 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제이코사인까지도 필요가 없죠. 특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냐? 여기가 지금 x 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다고 하면 2대 1대 루트 3에서 2분의 3x냐? 이게 150이야? 그죠? x는 그래서 100이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에 틀리지 말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91번.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 6이고 중심각의 크기 2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있다. 4루트 2라는 길이 나와 있어요. AC 4루트 2고 여기죠. OAC 위에 한 점 D에 대하여 D를 지나고 OA와 평행한 직선 C를 지나고 AC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자. 이제 이런 그림은 되게 좀 독특한 그림인 건데, 2가 막 4분은 바깥쪽에 나가 있으니까 이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건데, 내 생각은 이거예요. 여기 직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4분원을 주는가? 반원을 줘야지. 자, 항상 도형 문제를 풀 때 복잡한 도형 문제일수록 원래 그림은 반드시 이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지우개질을 해서 문제를 냈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어요. 본인 아는 거 막 본인 아는 각도 쓰고 본인 아는 길이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도형을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지우개를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풀어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딜 지웠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 직각 때문에 그러면 이 지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그지? 그래서 원래 그림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네가 문제를 풀기 어렵게끔 이쪽을 얘가 지우개질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게 못 그리네. 예. 원래 이렇게 반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4분원 바깥에 저 점이 있어서 보기 불편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 보입니까? 그래서 일단 이건 지울게요.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어서 뭐 이렇게 해설을 보면 뭐 EC를 연장하고 OL 연장해서 그 교점을 또 뭐라고 하면 이지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당신은 여길 잇고 여길 이었나요? 라고 하면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인데 저기 직각이 있으니까 아 얘가 원래 반원이었고 지름이 표기된 상태였는데 그림에서 지워진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었다고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군. 그 다음에 여기 평행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는 같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6이고 여기 6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남아있는 정보가 이제 뭐가 있죠?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이다.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이다. 일단은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얼마냐? 3분의 루트 2. 아 여기보다 여기니까 별것도 아닌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 사인 세타를 사실 구할 수 있다는 건 세타에 관한 코사인 탄젠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튼 사인 세타를 구했어요. 사인 세타를 구했다. 그 다음에 C, E, 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 그러면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걸 사용하면 우리는 CED의 길이를 알게 됩니다. 지름의 길이가 6루트 2잖아요. 사인값 알고 있으니까 3분의 루트 1을 곱하시면 4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AD만 구하면 되는데 4하고 4루트 2 있으니까 각도 뭐 하나만 구하면 될 거예요. 각도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왜냐하면 이 세타는 지금 이제 제가 원을 지워버렸는데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하면 졸라 못 그리네. 원주각이잖아요. 어디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럼 제가 표기한 각은 이거 말고 나머지 원주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는 걸 알겠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래서 사인 뭐 저 알고 있으니까 j 코사인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j 코사인 저 그림을 저 도형을요 이쪽으로 빼볼게요.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대충 그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여기가 A야,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그리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며. 그럼 여긴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긴 X이고 이제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여기를 4루트 2고 여기를 4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세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여기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먼저 3분의 4루트이면 됩니까? 3분의 루트 2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뭐 피타 쓰면 아니면 B를 이용하시든 3분의 4루트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내려면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각에 대한 정보 있나요? 이 각이 여기로 따지면 이 각이잖아. 맞니? 정보 있지 않아?
이제 이거는 이 큰 원을 외접원으로 갖는 삼각형이잖아.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 6이죠, 6. 그러니까 사인 법칙 사용하시면 사인 알파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3분의 1 맞죠? 예.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 루트 2예요. 그쵸? 그러면 x 더하기 3분의 4 루트 7은 4 루트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2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16입니다. 구하고 싶은 건 x였잖아요. 그럼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7이니까 9 곱하기 b 곱하기 q 구하라 했어요. 64네요. 이해하시겠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 알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 또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이제 풀 수 있는 거지. 원 전체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을 좀 바깥쪽으로 그려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 알파가 원주각이구나. 그러면 저 반지름 6을 이용해서 알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온전한 원을 그린다면 한쪽에 삼각형 짱 박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주면 훨씬 쉽겠지. 훨씬 쉬울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확대해서 이쪽만 보여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엇이 지워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건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형 문제를 풀 때 항상 뭐를 지웠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뭐를 사용하는 걸까보다 훨씬 가치 있는 고민이에요. 출제자는 원래 그림에서 뭐를 지워낸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고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도형을 외워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도형 꼭 만나게 되거든요. 모르는 도형 꼭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예전에 풀어봤어.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히 수능이라면 더욱 그래요. 내가 옛날에 풀어봤어요. 이런 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시중계제 문제 다 빼고 막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대조역 다 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으니까 무엇을 지웠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본인이 그걸 추측해서 맞추는 확률을 계속 높이면 처음 보는 도형을 보고도 아 이거 지웠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의 풀이를 쉽게 설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가치 있는 고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AB의 길이는 2 AC, BD 평행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평행선이 있으니까 일단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평행선 표시해 놓을게요. AC 대 BD가 1대2다. 그럼 이미 닮은 비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닮은 비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다.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2x라고 해도 되죠. 닮은 비 이미 준 거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1대3으로 내분한다는 거니까 여기 2분의 1인 거 이미 알고 있고 여기 2분의 3인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ABC와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일 텐데 외접원 반지름 나왔으니까 각각의 삼각형의 외접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텐데 각도를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걸 쓸게요. 여기를 세타,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하죠? 기억나죠? 동측 내각.
그러니까 보통 평행선 하면 동위각과 억각만 떠올리는데 동측 내각의 합이 평각이다. 요걸 이용하면 동위각이나 억각 쓰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동측 내각의 합이 평각이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써보자고. R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R을 써봐야 될 거 아니야? 2R은 뭐야? 사인 세타분의 BC야? 그죠? 네. 이 라지 R은 뭐야? 똑같이 사인 세타분의 AD죠? 맞잖아. 평각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사인값 똑같기 때문에 고른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물어본 건 4배의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잖아. 그냥 고지고대로 계산해 볼게요. 이거의 사인 제곱 세타겠죠? CAB니까. 그죠? 예. 네. 그냥 써보자. 그러면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그냥 써있던 거였는데 이 식의 의미가 그러지 않아요? 예. 얘가 그냥 51이 다 써있는 겁니다. 그래서 AD랑 BC를 이제 X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시도해보면 되겠죠. AD의 길이의 제곱은 4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X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BC의 길이의 제곱은 4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이 둘이 빼면 되겠죠. 빼시면 51은 3X의 제곱 그리고 얼마죠? 8 12 남은 것 같네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뭔지 알죠? 실제로는 2x분의 1이잖아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x제곱은 얼마다? 15다. 이렇게 된 거 맞죠? 얘는 사실 저도 무슨 문제인가 싶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푼 건 아닌데 그냥 식을 썼어요. 이제 그냥 사인 법칙 써서 썼는데 쓰니까 그냥 문제 풀리는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떻게 하면 풀리겠다 이런 생각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의미한 식이겠잖아. 사인 법칙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좀 표현해보자. 그러면 그냥 풀려요. 그러하다. 한 건가 그러면? 너네 여기 풀었냐? 안 풀었지? 다 알아 이 새끼들.